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을 여러분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강의 계획서도 많이 바뀌고 아마 이런 현상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 또 여러분들도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런 거라서 많이 당황스럽고 할 겁니다. 자, 시간이 앞에 서두로 너무 이야기하면 그렇고,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에 링컨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그의 리더십 개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선 여러분들이 1929년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고요. 1929년까지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치 사회적인 거, 정치 사회적인 거. 하나는 경제적인 건데, 자, 정치 사회적인 거는 뭐냐면은 정치 사회적인 거는 뭡니까? 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참고를 해서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자유주의. 요거는 1980년에 레이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경제에 있어의 자유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화라는 거죠. 이거는 세계화라는 것은 뭐냐? 관세 장벽을 없앤다. 관세 장벽.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기존의 GATT, GATT에서 바로 뭡니까? WTO, 그죠? 오늘날 FTA라는 이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 있어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레이건의 경제보좌관이었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론을 제기했던,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1980년에 선생님 학교 대학 다닐 때인데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자유주의 물결 또 세계화라는 그런 개념 속에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교수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참 기술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옆으로 샜는데 19세기부터 이 자유주의, 미국이 출발할 때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중세에 있어서 비자유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연권이에요. 인간의 자연권. 자연권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들 계몽사상,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합리주의. 그죠? 계몽, 합리라는 말, 이런 말들이 유행할 때, 존 로크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난 거죠. Man is born free.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 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개념 속에서 신분 구조가 중세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귀족, 그죠? 그 다음 농노, 이런 신분에서 이제 자유의 물길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쏟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귀족이 있었겠죠. 그러나 귀족이라기보다는 상층 부류, 상층,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이라 중산층,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양의 개념으로 부르주아라는 이 부르주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층계층, 이런 계층이죠. 이게 이제 이 하층이라는 말을 안 쓰고,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가 한 말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썼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갑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 표현되는 것은 여러분들 앞전에 투표했잖아요. 그죠?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19세기 내내 영국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 북한, 중국, 물론 중국은 자본주의 많이 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선거가 없어요, 아직도. 응? 여러분들 주위, 친구 중에 중국 애들 있죠. 선거 해본 적이 없어. 참 기가 찬 거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 자유. 그 다음에 경제는 뭐냐 하면은, 경제는 이 자유의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존 로커, L-O-C-K, 이 로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J.J. 루소, R-O-U-E-S-S-S-E-A-U, 이 루소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사상, 이것만 이야기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에밀이라든가 또 사회계약론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 그런 책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경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은 경제의 개념이 있어 누구 것을 가져왔냐면은 아담 스미스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책이 뭡니까? 국부론이라는 책이죠. 그죠? 국부론. 국부론. 그죠? 이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국부론의 핵심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은 국가가 부자가 되고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처럼 공산국가 미국처럼 뭡니까? 국가만 부자 되고 가난해서 시민들은 가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자가 되고 더불어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네?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는 뭐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져왔냐면은 바로 중세의 중상주의라는 거예요. 중상주의. 이 중상주의는 뭡니까? 멀켄틀리즘이라는 게, 중상주의 단계가 또 세 단계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국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다 이마에 포켓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상주의는 바로 간섭을 합니다. 간섭. 국가가 주도가 돼서 간섭을 다 하고 국가가 다 소위 말해서 이제 중상주의의 그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가 식민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으로 뺏는 거죠. 뺏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국부를 해서 아담 스미스가 그런 거 가지고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로크가 이야기했던, 루소가 이야기했던 그런 자유의 개념이 경제에 들어가야 된다. 그 자유의 개념이 경제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시장경제다. 시장경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장경제. 경제라는 것은 인체에 피가 흐르듯이 경제도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그 시장 경제에 맡겨놔야 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응? 이걸 간섭하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다시 중상주의 같은 그런 사회가 된다. 바로 그 내용에 이 말의 핵심이 바로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핸드,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놔둬야 그래야 돈이 뭡니까? 재화가 생산되고 다시 재생산이 되고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자본주의는 15세기까지 갑니다만은 이 자본주의의 본질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오늘날 사회보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 많이 제기되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언급 안 한 바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져서 사회보장해야 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구조는 인비지블을 한다. 시장 경제에 맡겨놔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그렇게 돼. 물론 여기에 세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그래서 자본주의인데 여기에서 분파된 것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라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 그죠?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자유주의. 정치 사회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자유방임. 시장경제 맞거든요. 요게 미국의 구조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29년 그죠? 바로 대공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네? 자,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놔두니까 자본가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선생님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그 자유경제의 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주식입니다. 주식. 예? 주식. 그죠? 이 주식이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8년까지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돈이 쌓여 있는데 이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쓸 데가.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선생님 많이 쓰는 말, 개나 소나 염소나 엽기 토끼나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해요. 주식을. 세상에.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보면 물론 주식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식 못하고 학생이라고 주식 못하고 교수라고 주식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 선생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식은 주식할 사람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당시 미국 1920년대에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야말로 내가 개나 소나 염소나 엽기 토끼나 누구든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1920년도에 유명한 그 미국의 작가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깨집애 아시죠? 이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이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서 아주 그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위대한 깨집애를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뉴욕에 자기의 단골 이발사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사가 없어. 이발사가 없어졌어. 어디 갔을까요? 주식시장 하죠. 주식하러 갔어요. 주식하러. 자기가 즐겨 닦는 구두를 닦고자 했는데 구두 닦으러 가니까 세상에 구두 닦는 애가 없어. 어디 갔어? 주식하러 갔어. 주식하러. 기가 찬 거 아니야? 기가 찬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 어쨌든 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해본 사람 알겠지만 선생님 쪽박 한번 찾습니다.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신용입니다. 신용이 밑받침되지 않으면은 주식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죠. 선생님 결혼을 89년에 하고 당시
그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주식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 이제 결혼 자금을 아껴서 그때 돈, 와, 그것만 잘 됐으면 선생님 지금 부자일 건데, 600만 원을, 야, 600만 원. 응? 여러분들 서울에 그때 선생님 89년에 말이죠. 서울에 집 한 채, 20평짜리 집 한 채가 1000만 원 했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했을 때야. 근데 600만 원, 야, 이거 생각해봐. 응? 600만 원을 친구한테, 친구 물론 잘해주려고 그랬겠죠. 주식회사 다니는 이 친구가, 주식에 투자해라. 그래서 친구 말이 가장 기본이 있잖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2개 샀어요. 하나는 지금은 망하고 없습니다. 유공이래, 유공. 유공이 뭘로 바뀌었어요? SK, 이 맞나? 뭡니까? 석유회사,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역시 망하고 없는 한일은행. 응? 이 은행은 무슨 은행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됐어. 응? 예, 300만 원씩 했어요. 딱 사고 나니까 막 한 일주일 가면 오르는 거야.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냐 막. 응? 이랬는데 아이 세상에 한 2주 지나니까요.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응? 정신없더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다녔잖아. 제1한강교회 여러분들 아세요? 그때에도 한강교회에서 떨어져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아치교 있죠? 이 아치교. 지금 거기 못 올라가도록 막 참기름도 발라놓고 여러분들 그 왁스도 발라놓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연일 TV에서 자살했다는 소리가 떨어졌어요. 왜냐? 이 주식값이 떨어져서 선생님도 그때 죽을래다가 농담입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빠지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거 끝까지 가져가라 이러는데 이 회사 자체가 망하고 없는데 무슨. 그래서 결국은 팔았던 게 2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응? 200만 원. 이야, 참 그랬어요. 응?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오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이요. 참 평상시는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입이 이만큼 나왔다. 입이 이만큼. 그래. 야, 너 왜 그러냐? 응?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 근데 여러분들 93년, 94년, 95년인데 93년, 94년, 95년 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뭐냐? 92년부터 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있었어요. 자유화. 그래서 해외여행에 나가서 가장 많이 사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나? 무스탕이라는 무스탕. 응? 남자들은 무스탕. 가죽 옷 있잖아. 트럭. 그죠? 무스탕. 이 덩치에 그거 입으면 이랬어요. 응? 무스탕. 그때 전화기 핸드폰도 처음 나왔을 텐데 핸드폰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들고 고속버스 여보세요. 야, 그 누구한테 5억 보내? 아이 새끼. 아유 죄송합니다. 5억을 보내는 친구가 어떻게 버스 타고 다녀? 자가용 타고 다녀야지. 5억 보내? 야, 참. 전화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이제 무스탕하고 토스카나가 엄청나게 유행. 남자들은 무스탕, 여자들은 토스카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야. 다 사 있는 거야. 근데 강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벌어오는, 그러니까 20만 원 벌었어. 20만 원. 강사 생활하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무스탕을 사줍니까?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사람이 입 나온 걸 밀어넣기 위해서 무스탕 가게를 갔어요.
가서 산 게 120만 원짜리. 우와,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좀? 120만 원짜리 무스탕을 딱 사주는데 현금은 없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그 카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 20만 원짜리 120만 원 사줬는데 한 3일 있다가 말더라고. 응? 그냥 말더라고. 참 그랬어요. 예.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1920년대에 29년에 그야말로 주식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때 말이죠. 그때 슈퍼맨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 선생님 주 전공은 선생님 워싱턴입니다. 여러분들 워싱턴에 대한 강의는 아직 못 들었지만은 링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 공간은 FDR입니다. 이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별명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닥터야. 닥터 루즈벨트. 의사 루즈벨트입니다. 네, 의사 루즈벨트.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뭡니까? 닥터 뉴딜이에요. 뉴딜. 네, 뉴딜. 네? 우리 이제 뉴딜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다른 하나는 닥터 윈도워, 즉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네, 요 세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이 결국은 위대한 루즈벨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뉴욕의 아주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52살에 자기보다 배가 적은 26살의 처녀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결혼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 외동 아들이에요. 그야말로 뭐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가정교사로 공부를 하고 그로통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 피버디라는 교장 선생인데 그 교장 선생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그 정신을 루즈벨트에게 심어줍니다. 하버드 대학을 가죠. 공부를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C학점입니다. 주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선생님처럼요. 그리고 정치학을 부전공을 했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놀다가 취업하다가 그 콜롬비아 대학 이게 뉴욕이죠. 콜롬비아 대학에 로스쿨을 들어가서 변호사 결국은 대학은 로스쿨은 졸업을 못합니다. 중간에 그 변호사를 하죠.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정치가 뉴욕 주 상원의원이 되는데 이것도 또 여러분들 좀 루즈벨트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루즈벨트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루즈벨트 개인적인 것보다 자기 와이프 바로 오촌하고 결혼해요.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엘리너 미국 퍼스트 레이디 중에 최고인데 이 엘리너와 그 루즈벨트의 엄마 사라죠. 이 사라와의 관계가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일찍 죽어요. 10살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루즈벨트 10살 때 죽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선생님이 서양 역사를 공부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 15살 이전에 엄마나 아버지가 죽더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거 뭐 잘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이 10살 때 아버지가 죽고 그런 재산, 막대한 재산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엄마가 애동아들 루즈벨트에게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특히 결혼식 집부터 시작해서 식기, 천, 소위 말해서 젓가락까지 간섭하는 거야. 젓가락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못 견디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예. 뭐 어쨌든 정치를 하다가 선거가 일어나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관계되는 그 대통령 중에 윌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 민족 자결주의를. 이 윌슨이라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나섰는데 민주당의 그 윌슨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면서 윌슨이 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때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해군 차관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감기에 걸려요. 코로나는 아니겠죠, 물론. 독감에 걸립니다. 독감에 걸리는데 그 가방을 조사하던 그 자기 부인 엘리너가 그 가방 안에서 정말 부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이 연애편지가 나옵니다. 그 연애편지가 누구와 바람을 피웠냐면은 그 엘리너의 여비서예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한다 만다 뭐 어쩐다.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그 성적인 관계, 부부라기보다는 정치 동지였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회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우리도 요즘 그렇습니다만은 여성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은 남성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해서 자기 일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클린턴 바람 피웠잖아요. 15명하고 바람 피웠는데 힐러리가 이혼 안 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평가하는 거 보면은 이 엘리너가 1등, 그 다음에 힐러리가 2등이에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게 발견되면서 연애편지가 발견되면서 이혼한다 만다 해서 했는데 엄마가 너네들 이혼하면 돈 10원도 안 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혼 안 하고 다시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부통령 후보가 돼요. 근데 똑 떨어지죠. 떨어지고 바로 뭐가 되냐면은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진주만 같은 데 보면은 루즈벨트가 일본의 공격을 받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뭡니까? 목발 짚고 하는. 그게 이제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에 걸리는데 이때 루즈벨트는 FDR은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때만 요즘은 여러분들 소아마비 백신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종래에 거만했고 아주 피상적이고 속물건성이고 이랬던 사람이 다정다감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요. 역사에는 이뻐가 없지만은 만약에 루즈벨트가 그런 소아마비를 안 당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도 못 됐을 거고 혹시 됐더라도 아마 그런 지금 트럼프와 같은 그 정도의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재산 조지아의 웜스프링스라고 있는데 온천이에요. 그 온천을 가서 치료를 하고 그걸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오늘날 소아마비 연구소가 웜스프링스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닥터 루즈벨트라 그러죠.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뉴딜,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여러분들 미국은 자유방임이라 그랬습니다. 자유방임. 이 자유방임이
1929년 대공황으로 끝이 나요. 그죠? 끝이 나고 미국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유방임이 아니라 인터벤셔널리즘, 즉 국가 간섭이에요. 국가 간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미국을 새로운 판을 쓰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국민 스포츠, 가족 고소득을 치지 않습니까? 뉴딜이에요. 뉴딜. 새로운 판에. 지금까지 구판, 새로운 판, 뉴딜. 그죠? 요 국가 간섭. 그래서 뭡니까? 요즘 사용하는 말, 한국판 뉴딜,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방임에서 뉴딜, 국가 간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사업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취임사 때 이런 말을 해요. 대공황 때, 50%가 실업자입니다. 50%가. 당시 1300만이었어요. 1300만 명이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로 봐서는 한 3000만 정도가 노동인구였겠죠. 그죠? 50%가 그럼 이거는 뭡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은 we have to fear.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fear itself. 두려움 그 자체다. 그 두려움 그 자체지. 뭡니까? 우리가 이 떨어지는 이거 실업률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나와 함께 위대한 내가 트럼펫을 불 테니까 국민들 따라와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간섭인데 이런 거예요. 그 이론이 이런 겁니다. 자, 불경기입니다. 불경기. 지금도 불경기입니까? 여러분들 경기라는 것은 곡선이 이렇게 가죠. 그죠? 불경기예요. 이제 실업률도 커지고 돈도 없고 이런 거예요. 자, 이러니까 개인이 또 기업이 또 정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도 일자리가 없는 거야. 대공황으로 50%가 실업자야. 이런 상태 속에 그냥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간섭을 하는 거야. 어떻게? 개인, 기업, 정부 중에 누가 가장 신용도가 높겠어? 정부가 높겠죠. 정부가 주도가 되라. 정부가 주도가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선생님, 정부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부는 지금 우리처럼 뭐 하느냐? 국채, 또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요. 등등 해서 돈을 만듭니다. 그 돈으로 뭘 만들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 누가? 개인이나 기업이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그 돈이 있으니까 뭘 냅니까? 세금을 내고, 그죠? 이 세금은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들 테네시강 개발 계획, 계곡 개발 계획 이런 것들도 다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누가 만들었느냐? 영국의 KEYNES 케인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그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야말로 자유방임이었는데 국가 간섭으로 그렇게 바꿔가는 거. 그래서 닥터 뉴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의 별명 중에 바로 세계 무기 대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2차 세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죠? 그런데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였습니다. 고립주의.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면 안 됐어요. 네? 간섭을 또
모든 의원들이 고립주의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히틀러가 영국 섬만 제외하고 유럽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 속에서 위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잇몸이 사라지면은 이가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루즈벨트는 그걸 잘 알았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미국도 히틀러의 모순이 침략에 미끄러진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nak시를 갑니다. nak시를 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들에게 그 영국을 도와주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nak시를 하다가 탁 생각합니다. 바로 그럼 빌려주자. 무기를 빌려주자. 무기를. 그래서 무기대여법이라는 아주 기가 찬 무기대여법이라는 기가 찬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원들이 뭐 대여해 주는 거는 괜찮다. 서명했죠. 서명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대여해 주고 그 돈 받고 그 언제까지 받을 건지 그걸 분명히 해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웃집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호수를 그 이웃집 불 끄기 위해서 빌려주지 않을 거냐. 빌려줬는데 그때 빌려줄 때 그 호수 언제 돌려줄 거야? 그렇게 물을 거냐 말이죠. 응? 그 참 대단한 그런 의견 아닙니까? 어쨌든 그걸로 시작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고 히틀러를 물리치는 그래서 뭡니까? 닥터 인더 워죠.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루즈벨트를 의 리더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